우리 진 이거는 할 것이 좀 있는데 아무튼 해보는 데까지 해봅시다. 중요한 것만 제가 해드릴게요. 자, 진토는 어떻든 간에 여기에서 나오는 입장에서 도대체 어떠한 오행과 음양을 갖고 있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토의 오행을 갖고 있고 음양으로서는 양을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양토다. 이거 양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요 토는 우리가 동물로 보면은 용. 내 규제에서도 용이 육룡이 좀 나와 있거든요. 잠룡, 비룡, 청룡, 현룡, 황룡 이렇게 쭉 있어요. 그것이 이제는 그 주역에서 나오는 용인데 보통 잠룡이라고 많이 들어올 거예요. 텔레비에서도 뉴스도 보면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끔 쓰는데 어떤 때는 쓰고 어떤 때는 안 쓰는데 잠룡이 나타나서 잠룡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물속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용이에요. 물속의 용이에요. 용은 용인데 그러니까 안 나타났어. 현용 나타나질 않았어. 그러니까 인물이라는 얘기지. 인물. 용은 우리가 상상의 동물 아닙니까? 12지지를 다 갖다 붙인 것이 용이야. 이 12지지를 다 몸을 만드는 것이 용이야. 용. 상상의 동물이야. 그래서 용이 다 만들어졌는데 이 용의 코는 무슨 코야? 돼지코야. 다, 비늘도 있고, 뱀도 있고, 왕관도 쓰고, 모든 그 그림이 다 그냥 12지가 다닥다닥 붙었는데, 이 코를 돼지코로 만들었어, 돼지코를. 그래, 거울만 보면은 이 코가 미워가지고 그냥 돼지를 그렇게 싫어해. 그래서 용하고 진하고 야들 만나면 싸우고 안 좋아. 그래서 이제는 이 진해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은 원진도 있고 또 기문관살이라고 해서 귀신이 붙었다 해서 이런 것도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은 나중에 또 공부할 때가 있겠죠. 이렇다 이거. 그래서 아주 용인데 아주 상상의 동물 아닙니까? 신비스럽고 신선한 동물입니까? 이러한 용이 물속에서 한 장 안 나와 있어. 용의 그릇이야. 이 사람은 용이 크게 될 사람이야. 항룡 제일 마지막에 날리는 용이거든. 하늘에 이러한 용이 될 사람이야. 항룡은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지. 대통령 최고의 용이니까. 이러한 용이 지금 이제는 4월 10일 날 되면은 다 가려지죠. 이제는 4월 10일 날 잠룡이 나타나서 비룡 날릴 것이냐, 추락해서 구렁이로 아니면 지렁이로 될 것이냐, 이무기로 될 것이냐, 아니면 죽냐 사냐 나오겠지. 물속에서 용이 촥 나와가지고 촥 올라가야 되는데 4월 10일 날 딱 막혀가지고 뚝 떨어질 때도 있고 쫙 올라갈 수도 있고, 있지. 그거는 이제는, 잠룡이, 이제 비룡이 되느냐, 안 되느냐, 4월 10일 날 다 용들이 지금 다 꿈틀거리잖아요. 그래, 올해가 이제는 진년이면서 4월달이 진월이라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얘기한 거예요. 진이 이러한 용을 좀 나타나더라. 용은 우리가 십성으로 보면은 천간성이라고 그래요. 진간성이라고도 하고, 요 간은 간사할 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 한자를 하는데 이게 아니고 지혜로운 간자를 써요. 이렇게 앞으로 쓰세요. 간사자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어떤 표현이 그러한 A와 B와 입장에서 막 고자질하고 이렇게 간사스러운 게 아니라 지혜로운 간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 이렇게 간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간사가 아니에요. 진이
예, 아주 지혜로운 간자로 써요. 그러니까 이 한자는 상명천에 보면 이게 간자를 이 간자로 썼더라고. 간사할 간자. 그래서 간사할 간자를 해서 이걸로만 보지 말고 이 안에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삼명통에서 나오는 또 자유형상을 봐야 되겠죠. 고과정을 또 해주면은 초택이라고 합니다. 지는 이 초택은 뭐냐면은 아주 숲속 있잖아요. 깊은 숲속의 연못을 상징합니다. 그 항명통일을 찾아서 그 원문을 해석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이 나오는데 학자들이 이러한 것을 해석을 하면서 그 한자 중국 그것을 해석해서 나와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쓰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많은 그 해설이 학자마다 틀린 해설을 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뜻은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이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찾아요. 어떤 학자는, 예를 들어 양인이라고 하잖아요. 양인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그 양양자를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러한 변양자를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이 양인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양인이 이 원문을 내가 봤어요. 봤더니 이 양자로 써 있더라고. 이 양인. 적촌수든 우리 일반 그 자평이든 양인이라는 요 양자를 썼더라고. 그래서 이게 근데 이거를 또 설명을 하면서 이 양자는 중국에서는 이 양자는 똑같거든요. 이 양자나 이 양자 똑같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해석하는 차이에서 많이 좀 틀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고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면은 나타나요. 초택도 어떤 분들은 그냥 작은 연못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깊은 숲속의 연못 이것이 좀 더 해석이 더 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용은 깊은 숲속의 작은 연못에서 산다 이러한 전설이 있고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용이 엄청 크잖아요. 크고 길잖아요. 그래서 이런 깊은 물 같은 데서 용이 막 살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성천하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숲속 초택에서 작은 연못에서 조만한 피라미드처럼 조만한 물고기래요. 근데 야가 이 명을 받고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 명을 받아서 용이 올라갈 때는 완전히 야가 수십 배로, 수백 배로 해서 쫙 해서 이렇게 밤에 어떤 날짜를 잡아서 딱 올라간다네요. 근데 개 있죠. 멍멍이 개가 이거를 개하고 고양이들은 본대요. 이 귀신을 본다던가만요. 근데 이 용이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그 근처에서 봐서 개가 막 짖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목이 되는 거죠. 두 번 다시 못 올라간다는 것만요. 이러한 또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용은 사실 본 사람 아무도 없죠. 회장님 못 봤죠. 나는 근데 꿈에서 막 너 임신했을 때 용 봤다는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상상의 동물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우리 오행이 토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진술충미 이 토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앞으로 끝까지 20, 30년 돼서 아무튼 사주 감명을 할 때 꼭 써야 되는 거는 무토하고 기토는 어떠한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이 토로 끝나요. 그냥 토뿐이 안 돼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지장간을 배겠지만은 이러한 지장간 속에서 이러한 지는 일개무라는 천간이 숨어 있답니다. 이 토는. 그래서 이 진토는 그냥 진토라고 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진술충미는 사고지, 사묘지, 화계 이렇게 우리가 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토를 그냥 진토라고 하지 않고 수고지토라고 이렇게 수고지 하면은 진토를 연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토 속에는 이러한 수가 숨어 있더라 이거야. 수가 숨어 있고 수고지라고도 하고 또 앞으로 목이라는 운동을 갖고 있어요. 목고지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명칭을 읽는 그러한 우리가 고서에서 수고지 진토 이렇게 나오지 이런 데서 목은 안 나와요. 근데 이 토는 이 토라는 오행과 이 수라는 오행과 목이라는 오행을 갖고 있어요. 이 토는. 그래서 토 공부하기가 이제는 까다롭고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돼. 근데 지금부터 다져나가자고 토를. 그래서 요거는 지장간에 입장에서는 지장간을 배울 때 공부를 할 것이고 지금 중요한 거는 초급으로서는 이 축토는 수고지토다 이렇게만 일단은 알고 있어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토는 수고지다. 수고지다. 말 그대로 이 수의 창고 속에 들어가 있는 지지다 이거야. 그 얘기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토는 금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 금고지다. 미안. 화고지네요. 제가 이렇게 착각을 할 때 화고지다 그래. 화고지라고 하고 이거는 수고지라고 하고 이거는 금고지라고 하고 요 축토는 밑토는 목고지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 조금 더 이제는 축도가 오니까 딱 걸려 버렸네. 전번에 해자축일 때 축에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었죠. 축고지 이렇게. 그래서 이 축이 그때 쓰레기토라고 했었죠. 쓰레기토. 잡다한 이 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집에 가면은 좀 지저분하다겠죠. 왜? 잘 안 버려. 자꾸 이렇게 갖고 와. 그래 골동품 같은. 근데 이제 이 진토는 수토라고 수고지토라고 해서. 그래서 토도 다 그냥 종류가 있어요. 이 진토는 흙이 아닙니까? 이거는 옥토라고 그래요. 옥토. 왜 옥토라고 하느냐? 이 축 속에 그러니까 땅이지. 땅 속에 물이 적당히 어떻든 있는 땅이라고 보면 알아요. 진토는 수고지토인데 옥토로 하는 이유는 이 진토 속에는 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땅에 물이 이렇게 적당히 있으면은 다람쥐가 도토리를 심던 사람이 땅콩을 심던 뭔가를 새싹을 여기다가 심어 놓으면은 이 물을 다 빠뜨려서 새싹이 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좋은 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리고 요 술토는 이제는 뭔가
지지든지 어디에 있겠죠. 이런 술토는 화고지라고 해서 화고지라고 해가지고 나는 건토라고 그래요. 건토. 그지? 예. 뜨거운 토, 마른 토지. 이 땅 속에 화가 있으니까, 열토도 되지만, 열토라고도 큰 적이는 없어요. 왜? 뜨거운 게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의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어떻든 마르고 열토, 뜨거운 토야. 또, 이 축토는 금토라고 하잖아, 금토. 금토니까 뭐야? 쉽게 하면은 조금, 찬토라고 할까? 한토? 뭔가, 여러분, 이게 제일 좋은 토야, 이게. 이게 뭐요? 자갈. 예. 이게 토, 이렇게 딱 있는데 자갈이 많아. 또, 어떤 것을 의미를 하다 보면은, 자갈토로도 하지만은, 돈토라고도 해. 이 자갈을 돈으로, 이 금을, 우리가 금이잖아, 금고지? 이 금이 돈으로도 봐. 그래서 축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좀 있어. 땅을 좀 갖고 있어, 땅을. 근데, 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야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 이 토는. 부자들이 좀 다 있지. 그 목고지, 목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말대로 이것이 사실은 밑에, 목고지는 이 건토, 열토로 하지만 원래는 이 목고지를 약간 열토로 봐, 열토. 이 목고지가 왜 열토냐? 이 밑속에 이 화가 또 꽉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토를 조금 구분 좀 해요. 이것을 이게 맞았다 틀렸다는 걸 떠나서 이러한 수, 화, 금, 목이 들어있다는 이러한 우리가 토의 성능을 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것 같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뭐해? 이 사주를 볼 줄을 모르고 이렇게 설명 안 하면은, 평생 사주를 못 봐. 갑이 이렇게 있어. 갑이 있으면은, 여기에, 토가 올 수 있는 것은 진토하고 술토밖에 못 주지. 미토하고, 축토는 음양이 안 맞기 때문에 이 간지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갑진일주하고, 갑술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토에 대해서 조금 배웠잖아요. 이만큼 배웠잖아. 앞으로 많이 배웠겠지만. 근데 이렇게 돼 있어. 내가 갑진일주 있고 어떤 사람이 갑술일주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나무를 키우는 어떤 살림에서 일을 한다든지 나무를 키워가지고 먹고 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나무를 잘 키우겠어? 갑진. 그 얘기 안 해도 알지? 그렇지. 열토 뜨거운 이 물기도 없는 바삭한 마른토에다 나무 심으면 나무가 살겠어.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받으래도 딱 조금 배웠으니까 배운 만큼만 보인다겠지. 갑진하고 갑술일주에서는 이 사람은 갑진. 갑지야, 갑진. 갑죠. 이렇게. 근데 올해가 이게 오네? 올해가 이거죠? 대단하잖아요. 이것도 백호. 근데 앞으로 배우겠지만, 갑진은 백호거든요. 갑무경, 충미, 진축, 이렇게, 나는 진술, 나는 앞으로 이제 배울 거예요. 갑, 무, 경, 이렇게 갖고 있는 일간이 진이다든지, 술이 이렇게 지지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는 개강으로 들어가는데, 갑진은 또, 틀려요. 틀리는데, 우리가 이제는
갑진이 여기서 나오는데 요게 이제는 괴강하고 백호가 이렇게 같이 겸해진 것을 지금 얘기 좀 너무 깊이 나가면 안 되니까 요렇게 갑진은 백호하고 괴강을 같이 이렇게 겹들였다 하는 거를 좀 알고 계세요. 갑술은 나오는 게 없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자, 그래서 갑진이라는 올해에 24년에 갑진이 오는 쪽에서 이제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의 이 사주에 올해가 진이네. 내가 진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진을 갖고 있다. 내 일지에 갑진이든 뭐든 진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젠 조금 뭔가 변하고 뭔가 한번 분리되던 뭔가 형을 일어나는 거거든요. 형. 이게 자형이라고 그래요. 보통 자형. 스스로 복화되는 그러한 그 물상에 와요. 자형. 삼형살 나올 때. 이런 게 됐고, 거기다가 또 4월 달에 또, 무진월이 사요. 무진월. 그러면은 진, 용 3마리가 부딪히니까, 뭐 얘기 안 해도, 감 잡았죠? 수성해야 되죠. 뭔가 문제가 좀 일어날 확률이 많죠. 이것을 이제 볼 때 지지에서 여기 이제 지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일두의 간과 지를 공부를 하나씩 좀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자꾸 이제는 파헤쳐집니다. 그래서 진술충미를 가진 이 4개의 고지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꼭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나가시면은 큰 적이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을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은 또 서운하고 안 하면은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좀 없고 그렇게 되네요. 이 그림은 항상 머릿속에 베개에 있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는 12지지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지금 여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진하고, 이 술하고, 아주, 여기 또 미도 있지만, 이렇게 축도 있고. 근데 특히 이 진술 이거를,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건데, 이것이 이제는 보통 충이라고 그래요. 진술충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충 배울 때는 지지를 배우는데, 이 진이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잘 봐요. 그래도 그냥 전혀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전혀 좀 힘들은데, 그냥 그래도 알고 계세요. 이 해자축은 임과 개의 영역이에요. 수의 영역입니다. 이 해자축이라는 것은 이 수의 영역이고 천간이 임과 개의 자리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사오미는 화의 영역이고 똑같아요. 여기가 병이나 정의 자리예요. 천간으로서. 그런데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와 기라는 이 천간도 이 화의 영역을 같이 겸한답니다. 그게
듣지도 못했던 화토동법이라는